나는 은행에 저축만 하고 있는데 음. 우리 애들이 자꾸 무라고 그러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나는 안전하게 돈 관리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두신 분이 계시다면 그 돈의 실제 가치는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 왜냐고요? 금 한 돈 값이 6년 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0만 원이 넘거든요. 똑같은 1,000만 원으로 6년 전에는 금 신돈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작 12돈밖에 못 삽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녹아버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년간 시니어 분들의 자산 상담과 노후 설계를 도와온 재무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지난달에 제가 오랫동안 상담해온 김영호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평생 은행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왜 제 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보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을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의 형제 자매분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은행 금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평균 27%였습니다. 특히 1980년에 나온 재형저축이라는 상품은 금리가 무려 40%였어요.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뒤에 140만 원이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은행 평균 금리가 2점대입니다. 1,000만 원을 1년 동안 맡겨봐야 이자가 20만 원 남짓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사실상 돈을 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의 돈 관리 방식은 40년 전 그대로인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정순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셨어요. 평생 아끼고 모아서 은행에 8천만 원을 저축해 두셨습니다. 이 돈이면 노후에 걱정 없겠지 하고 안심하셨대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물가는 껑충 뛰었고 병원비는 올랐고 기름값도 올랐는데 은행 이자는 고작 1년에 200만 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옛날에는 이자로 생활비 보탰는데 지금은 원금을 까먹어야 해요. 이러다가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미국 가면 물건도 싸고 밥도 싸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5만 원, 6만 원 들어요. 왜 그럴까요? 6년 전만 해도 달러당 환율이 1,080원이었는데 지금은 1,470원을 넘어섰거든요. 똑같은 만 원이 예전에는 9달러 넘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7달러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돈의 가치가 25% 넘게 떨어진 겁니다. 서울 강남 집값이 10% 올랐다고 뉴스에서 떠들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사실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많아요.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집값이 30%, 50% 빠진 곳도 수두룩해요. 두 번째 이유는 세계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어요. 인건비가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도 물가가 크게 안 올랐습니다. 싼 물건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우리 땅에 공장 지어라 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17배, 18배 비싼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자재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각국 정부의 빚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어요. 빚이 이렇게 많아지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항상 똑같았어요. 돈을 더 찍어냅니다. 로마 제국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찍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전처럼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면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예요. 제가 만났던 박준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중소기업에서 40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분인데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전부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해야지 하셨던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분명히 이자도 받았는데 왜 생활이 더 힘들어진 것 같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년 동안 받은 이자가 총 9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돈 가치는 약 1,5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자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600만 원을 잃은 셈이에요. 박 어르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도박한 것도 아니고 투기한 것도 아닌데 하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뀐 건데 그 변화를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시점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나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돈을 한 군데만 두지 마세요. 이걸 전문 용어로 분산 투자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면 전부 은행 예금에 넣지 마시고 일부는 예금에, 일부는 달러 예금에, 일부는 금에 나눠서 보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정순 할머니도 제 조언을 듣고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달러 예금으로 1,000만 원은 금 통장으로 옮기셨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원화 예금에 두시고요. 1년이 지났는데 달러 예금은 환율 상승으로 200만 원 넘게 이익을 보셨고 금 통장도 15% 정도 올랐더라고요. 원화만 가지고 계셨으면 오히려 손해였을 텐데 나눠서 보관하셨더니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 겁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무섭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놓여요.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 들으니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두 번째, 달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통화입니다. 우리 원화가 흔들릴 때 달러는 대부분 안정적이에요. 요즘은 은행에서 달러 예금 통장 만들기가 아주 쉬워요. 신분증 들고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달러 예금 계좌 만들고 싶어요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달러로 바꿔서 모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이익이고 설령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른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세 번째, 금을 조금씩 모아보세요.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와도 전쟁이 나도 금은 항상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금 통장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0.01g 단위로 살 수 있어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조금씩 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영자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매달 10만 원씩 금 통장에 넣으셨어요. 그때 금값이 그램당 6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10만 원을 훌쩍 넘었거든요. 360만 원을 넣으셨는데 지금 평가액이 600만 원 가까이 돼요. 할머니가 이게 진짜 티끌 모아 태산이네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어려워서 하시면서 시도조차 안 하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시도 안 하면 가만히 앉아서 돈이 녹는 걸 지켜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은행 직원들이 친절해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그냥 가셔서 여쭤보세요. 달러 예금 어떻게 해요? 금 통장 만들고 싶어요 하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박준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거 배워서 뭐 하나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면 3년 뒤, 5년 뒤에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바꾸시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결국 어르신이 용기를 내셨어요. 1억 2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달러 예금으로 2천만 원은 금 통장으로 옮기셨고 나머지는 원화 예금에 두셨어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달러 예금에서 400만 원 넘게 이익을 보셨고 금 통장도 3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원화만 가지고 계셨으면 실질적으로 손해였을 텐데 700만 원 넘게 플러스가 된 겁니다. 어르신이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 말씀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실 거예요. 나는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큰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500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1년에 이자가 12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물가가 3%만 올라도 실질적으로 3만 원을 잃는 셈이에요. 반면에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달러 예금에 100만 원을 금 통장에 넣어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5%만 올라도 달러 예금에서 10만 원 이익, 금값이 10% 오르면 금 통장에서 10만 원 이익이에요. 훨씬 낫잖아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금값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옮기세요 라고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나눠서 보관하시면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버텨주거든요. 이게 분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세계 경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도 물가가 크게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싼 물건이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이 자기 땅에 공장 지으라고 하고 나라들끼리 갈등이 심해지면서 물건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각국 정부의 빚 문제가 더해집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돈을 더 찍어내서 빚을 갚으려고 해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걸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찍어지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통화량은 3% 늘었는데 우리나라 통화량은 20%나 늘었어요. 7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전문 용어로 캔틸론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한테 직접 오나요? 아니에요. 그 돈은 먼저 은행으로 가고 은행은 그 돈을 신용도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싼 이자로 빌려줍니다. 그 사람들은 싼 돈으로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자산을 늘려요. 반면에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요,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금리가 높아요. 신용이 낮으면 15%, 20% 이자를 내야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돈 있는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더 부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물가만 오르니까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난 40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어요. 왜 열심히 사는데 살기가 더 힘들어질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도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달러 예금, 금 통장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적은 금액이라도 시작하시면 그 물결을 타고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은행 예금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금리는 낮고 물가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둘째, 돈을 한 곳에만 두지 마시고 나눠서 보관하세요. 원화 예금, 달러 예금, 금 통장 이렇게 분산하시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행 가셔서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다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넷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1년 뒤, 3년 뒤에 후회하시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강순덕 할머니는 올해 75세이신데요. 남편분 유산으로 받은 3천만 원이 전 재산이셨어요. 이 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셔서 5년 동안 그냥 통장에 넣어두셨대요. 그런데 작년에 손녀가 제 영상을 보여드렸나 봐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셔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선생님, 저 나이가 많아서 복잡한 건 못해요. 그냥 쉬운 것만 알려주세요. 저는 할머니한테 딱 2가지만 권해드렸어요. 3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달러 예금으로 옮기시고 300만 원은 금 통장에 넣으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 달러 예금에서 30만 원 넘게 이익을 보셨고 금 통장도 20만 원 정도 올랐어요. 합치면 50만 원인데 원화 예금 이자보다 훨씬 많죠.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 여러분, 강순덕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으셔도 돈이 적으셔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아끼시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아요. 달러 예금, 금 통장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자녀분들한테 도움 요청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형제 자매분들,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